삼국지에서 나름 3개의 대결이 있었으니 바로 손책과 진등의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이들의 싸움에 대한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초기에 좀 오래전이죠. 어떤 구독자분께서 손책이 이겼냐 진등이 이겼냐 이거 심판 좀 봐달라 하셨던 분이 계세요. 아직 제 채널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이라. 그때 제가 댓글을 어떻게 달아드렸냐면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결론을 못 냈어요. 왜냐면 이들의 대립에 대한 내용이 진수의 삼국지에는 부분적으로 전후 정황만 기록이 돼 있고 유일하게 자세히 남아있는 기록이 해내 선현행장, 줄여서 선현행장이라 하죠. 위진시대의 기록인데 이 기록을 신뢰하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물론 배송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을 적극 인용했고 이 선현행장이라는 기록이 소실되었거든요. 배송지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들이 정사 삼국지의 주석으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후대 사가들은 딱히 선현행장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전제해야 되는 게 이 선현행장의 기록이 사실일 것이다. 우선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손책과 진등은 악연입니다. 이들이 왜 악연이 되었느냐? 바로 진우라는 인물에 주목을 해야 돼요. 진우는 진등의 친척입니다. 원술이 양주 및 서주 일대에서 세를 떨칠 때 조정에서 진원의 후임으로 유효를 양주자사로 부임시키죠. 이때 원술이 자체적으로 양주자사를 임명하는데 그게 진우였어요. 참고로 원소도 원유를 양주자사로 임명합니다. 양주 하나의 땅에 자사가 3명인 말 그대로 개판인 거죠. 그래서 조정에서 유효를 양주목으로 임명하고 병권을 준 거예요. 암튼 그때는 손책도 원술 밑에 있었죠. 즉 처음엔 같은 편이었어요. 이후에 진우가 오곤까지 내려가서 오곤 퇴수를 했다 또는 부임은 안 했다. 이건 기록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후에 원술이 참칭을 해요. 여기에 다 등을 돌리죠. 진우와 손책도 바로 원술한테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진우와 손책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해요. 여기서 원술을 제거하면 그 다음 원술의 세력은 누가 먹을 것이냐. 진우가 손책의 원수 조랑 그리고 엄백호 등을 획책해서 손책을 손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진우가 역으로 대패해서 가솔들이 모두 사로잡히고 원수한테 도망을 갑니다. 이때 진등이 진우의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선현행장의 서사에 따르면 이건 그저 명분이었습니다. 진등이 강남 땅에 욕심이 있었다 되어 있어요. 손책이 소패양이라는 칭호와 함께 득세를 하면서 그 유명한 허창 기습작전 이걸 하려면 전제되는 게 바로 서주토벌이에요. 여포가 패망하고 서주가 조조의 세력권에 들어갔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원문에는 그냥 허창 기습을 준비하다가 암살당했다 정도로 나오는데 배송지가 여기 선현행장을 인용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일단 캐릭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소설 연의에서는 진등이 유비의 부하로 나오는데 진등은 호족이었고 사실상 한때 유비를 밀었던 건 맞지만 유비가 세를 잃었을 때 여포 밑에 있다가 바로 조조한테 갈아탑니다. 즉 손책과 대립할 때는 조조의 부하였어요. 당연히 직속부하 개념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진등이 유비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호족으로서 광릉이라는 지킬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조한테도 관직을 받죠. 여포가 서주목 받으려고 조조한테 진등을 사신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등만 기록에 따라 부광릉종사 광릉태수 거기서 거기에요. 암튼 혼자 인수를 받아오니까 여포가 야 내 거는 하면서 화를 내죠. 그리고 이후에 여포가 서주에서 삭제됩니다. 잠시 유비가 서주를 불법 점거하는데 다시 바로 쫓겨나죠. 서주는 조조의 세력권이 되었지만 사실상 반포기 상태인 완충지대였습니다. 서주 대학살이 하나의 통일 전략이었다는 걸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참고로 병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조가 오르도스를 비웠던 이유가 있어요. 암튼 이때 광릉 일대를 진등이 다스리고 있었으니 그리고 여기서부터 선현행장의 기록입니다. 진등은 회수 일대 민심을 챙기며 강남 평정에 뜻을 두고 있었다. 어찌 보면 진우의 복수라는 건 전술의 뜻이 그냥 손책을 치기 위한 명분이었다. 아들이나 부친의 복수도 아니고 오촌 친척의 복수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죽은 것도 아니야. 원수 밑으로 도망가서 벼슬도 받아요. 진등이 민심을 다독이면서 남하할 뜻을 보이고 손책도 북진의 뜻이 있었죠. 손책이 송건을 보내서 사양현을 포위합니다. 진수의 삼국지에는 광기성이라 나오죠. 광기성이 사양현에 있어요. 송건군이 진등군보다 병사가 10배 많았다. 이런 것 때문에 선현행장의 기록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당시 손책 밑에 있던 송건이 그리 많은 병력을 인솔하지 않았어요. 송건이 선성에 주둔할 때도 병력이 기껏해야 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현행장 보면 진등이 송건군 10,000명을 베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암튼 이건 과장이라 보고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진등은 요격을 포기하고 성을 지키죠. 광기성이 포위당했다. 공성계 비슷한 걸 씁니다. 병사들의 함성을 금지시키고 마치 싸울 의사가 없는 것처럼 깃발도 내리고 약한 척 한 겁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투항 직전에 나오는 시그널들이거든요. 그래서 송건군이 방심을 하는 거죠. 그때 남문을 열고 기습을 하였다. 송건군이 혼비백산하여 배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에 적들이 분노하여, 여기서 적은 손책군이겠고요, 대흥병, 즉 대병을 일으켰다. 앞뒤가 안 맞죠. 이미 10배 넘게 가까이 데리고 와놓고 또 대병을 일으켰다. 이 이후 기록은 진수의 삼국지에 부분적으로 있어요. 진등이 조조한테 진교를 보내서 원군을 요청했다. 참고로 이때 진교가 가면서 태산태수 설제를 만났다 되어 있죠. 이걸로 고당룡이 언제 설제 밑에서 태수를 했느냐 유추해서 나이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암튼 그런데 조조가 어떻게 하느냐, 병력을 보낼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진교한테 야 너 좀 괜찮아 보이는데 벼슬 줄게, 여기서 일해라. 당연한 겁니다. 조조는 서주를 망가뜨려 놓고 그저 완충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진교가 고사를 들어가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이에 조조가 원군을 보내줍니다. 또 진등이 계책을 내는데, 일단 원군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송건군한테도 얘기가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요. 진등이 심리마다 장작을 2묶음씩 쌓고 밤에 일거에 불을 붙였다. 이게 멀리서 보면 원군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송건군이 원군이 벌써 당도했냐? 또 혼비백산했다. 이에 진등군이 개돌해서 송건군 10,000명을 참수했다. 앞서 말했듯이 과장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이제 손책이 이거 안되겠구나, 직접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손책은 원소와 조조의 대립을 관망하면서 기회가 오면 허창을 기습한 후 협천자하려 했다. 이건 손책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선현행장의 기록대로라면 송건이 광릉에서 막힌 거죠. 그래서 손책이 직접 출병을 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손책이 진등과 직접 싸운 기록은 없어요. 강표전의 기록을 보면 손책의 군대가 단도에 이르렀다. 여기가 어디냐면 단양 위쪽에 장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단도라는 지명이 아마 무진현의 옛 지명으로 추정이 돼요. 도하를 대기하던 이유가 또 나오는데 식량 운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하 작전이기 때문에 전략도 짜야 됐을 거고. 그런데 이때 손책이 군량의 운송을 기다리면서 사냥을 해요. 그리고 허공의 빈객한테 칼을 맞고 100일 동안 투병하다 죽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손책과 진등의 세력 다툼에서는 진등의 판정승을 줄만하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자면 조조가 원소와 싸우려 할 때 모두 손책의 북진을 두려워하였다 되어 있죠. 근데 곽가가 걱정 마시라, 그놈 암살당할 겁니다 예언을 하죠. 그리고 진짜 암살당해요. 그래서 곽가의 신통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손책의 암살에 필시 곽가가 개입되어 있다고 봐요. 분명 진등 쪽과 모의를 했을 겁니다. 진교가 진등의 명으로 조조한테 원군을 요청하러 갔을 때 곽가가 은밀히 진교를 만났을 거예요. 이런 건 1급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대에 전해지지 않겠지만, 곽가가 조조한테 뭐라 했냐면 손책은 부하를 아끼는 호걸들을 많이 죽였다. 그러면서 곁을 충분히 방비하지 않으니 자객이 들면 그는 그저 한 명의 필부일 뿐일 것이다. 이 말 자체가 곧 자객이 갈 거라는 뉘앙스가 강하죠. 아마 곽가가 진교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손책이 정기적으로 사냥을 한다더라. 손책한테 원한 있는 애들 구하는 건 일도 아닐 거다. 돌아가면 진등한테 얘기해서 손책 작업해라. 실제로 손책이 허공의 빈객한테 칼을 맞는데 목숨을 걸고 죽은 사람 복수를 그리 했겠느냐. 이게 일종의 관시문화 비슷한 건데, 고대 중국의 은혜나 빚을 지면 나중에 발벗고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장패의 부친이 관하로 끌려가자 어린 장패가 빈객을 모으니 수십 명이 발벗고 나섰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송대를 털어서 장패의 부친을 구하죠. 수호제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인육만두 장사 잘하고 있다가 손님으로 왔던 무송이 내 이런 일을 당했다 하니까 장사를 접고 바로 무림으로 같이 떠납니다. 이런 게 당시 호걸들에게 하나의 미덕이었다는 거죠. 허공이라는 인물 자체가 덕망이 있고 부하들에게도 잘해주면서 빈객들도 챙기고 했겠죠. 그래서 배송지가 그들은 한낱 이름 없는 소인들이었지만 은혜를 입어 복수를 하고 장렬히 죽었으니 군자와 다를 바 없다 한 겁니다. 참고로 송건의 무력이나 담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호랑이 사냥인데, 송건이 호랑이 사냥에 미쳐 있었어요. 맹수들 딱밤도 때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왜 한낱 짐승들이랑 무용을 겨루느냐, 그러다가 너 죽으면 천하의 망신 아니냐, 되게 뭐라 하죠. 장소가 송건의 사냥을 만료한 게 맹수 자체의 위험도 있지만 손책이 사냥하다가 갔기 때문도 있어 보여요. 사냥이라는 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경호에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어리 깨우며 이르기를 손책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답하니 우선 그는 원술에게 받은 적은 병력으로 강동을 평정하였어. 평정하는 동안 병사는 줄지 않고 되려 늘고 또 늘었으니 이는 그가 용병의 이치를 충분히 깨달았다는 것이오. 하여 통솔은 38 리메이크의 95를 인용할 만하오. 그렇다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일기토 기록이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인데 그 대상이 태사자였어. 그 싸움에서 태사자와 호각을 이루었고 리틀 항우 칭호인 소패항으로 불렸으니 무력은 98을 줄만하오.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진우의 고립책을 간파하여 조랑, 은백호 등을 격파하였으며 위계로 유훈을 농락하여 그 세력을 흡수했어. 이에 지력은 조금 높여 75를 줘도 될 것 같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손책은 정복군주였으나 사람을 잘 쓰고 필요에 따라서 조조와 사돈을 맺는 등 내부 안정에도 힘을 쓸 줄 알았어. 참칭한 원술과 선을 그은 건 역시 주요 정치적 결단 중 하나였어. 만약 원술과 운명을 같이 했다면 사대부들의 신망을 잃어 인재가 모이지 않아 강남 개발이 몇백 년은 지체되었거나 그 전에 역적 토벌 등의 명분으로 패방했을 것이요. 그리하여 정치는 70을 주면 적당하다보. 그렇다면 매력은 어떻소? 손책은 용모가 수려하고 농담을 좋아하며 자신의 바운더리 내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잘해주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의 적이 되면 쉽게 원한을 사기도 하니 그의 매력은 매우 입체적이요. 그가 내부 지지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고 하나 결국엔 원한으로 암살당했으니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소. 하여 매력은 대폭 깎아 71을 주면 적당하겠소. 이어 손찬이 형이 공손월에게 물으니 공손범 장군은 아직 토굴에 들어가 두문불출하고 있는게요. 이에 공손월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나겠소. 오나라가 망한 이유는 호족들이 작은 수고를 마다하고 그들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이요. 공손범 장군은 충성스러운 자요. 관정과 좋은 두 권신이 도사리는 판국에서도 충심에서 밀고를 한 것이니 무릇 그런 자들은 불가다득 많이 얻을 수 없어. 그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그런 수고를 마다하며 충성을 다하겠소. 마땅히 치즈 큐브 석종을 내려 중심을 취한다면 관정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요. 손찬이 형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공손원의 말이 옳다 여기고 네 그럼 그렇게 하겠소 답하고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결론 나지 않은 대결 손책과 진등의 대립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